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3.53% 상승한 68,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름 LB 그룹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해주었습니다. 약 10%대 반등을 성공해 주었는데요. LB 같은 경우는 13.53%, 나머지 LG 15%, L생도 약 13%, 그다음에 넥사, 엘파는 약 5%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요. 나름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지만 이 사태가 있기 전으로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본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회사 역시 피해를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인 금융당국의 어떠한 입장도 없었습니다. 좀 반등했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꼭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한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사실 처음에는 LB의 잘못인 줄 알았죠. 허위 공시 주체가 HLB였으니까요. 그런데 어제부터 약간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될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금융당국 그리고 공매 세력 간의 결탁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이제 LB는 피해자 입장으로 되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허위공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화요일에 허위공시 이슈가 너무 커서 그리고 또 하한가 근처까지 가서 LG의 GMP 시설 확보라는 게 사실 묻혔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묻힌 게 불거졌습니다. 주 내용은 LG가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에 걸맞는 대규모 공장을 인수했다. 리보세라닙, 나노젠 백신, 러시아 백신 등등을 생산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다. 곧 리보세라닙 상업화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에요. 이 내용은 한 10차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가 GMP 인증 제약 설비 인수에 나섰다. 리보세라닙 향남 공장에서 생산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항암 생산을 위한 CGMP 수준의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경험 있는 이런 상무를 영입을 했더라. 그리고 LG뿐만 아니라 LB그룹 전체의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활용도가 높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LG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살짝 사족이긴 한데 LB의 판매 전략은 아직 발표된 게 없잖아요. 예전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주요 국가, 비주요 국가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아직 지금 NDA도 신청을 안 한 단계인데 아마 그때가 되면 다시 판매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LG가 좀 더 좋아하는데 LG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백신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 대통령이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사기 업체를 방문했죠. 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지 않나. LB도 주사기 업체 화진 메디칼이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 약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주 LB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조선비지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죠. 2019년 FDA 3상 결과 판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더라. 그래서 이미 11월 달에 금융위 자조심의 심의를 받았고 이제 증선이 결정만 남아있다. HLB가 항암치료제 미국 내 3상 시험 결과를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고 심의 결과 임상시험 결과가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봤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2분 만에 하락 VI가 걸렸고요. 그리고 곧장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후 진 회장이 오후 2시에 해명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 하한가에서 풀렸고 진 회장이 오후 2시에 해명을 했죠. 그런데 시장 기대치인 구체적인 NDA에 관한 소식이 없으면서 종가는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 IR팀이 밤늦게 다시 회사 입장문을 발표했고 나름 회사 청사진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일단락 되는 듯 해 보였는데요. 수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나름 진정세를 보여줬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틱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던 신용 회피 물량들이 먼저 하락 틱이 나왔고 또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신용 회피 물량들이 나오면서 LB의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B는 허위 공시가 문제가 아니다. 신라젠처럼 주가 조작이 문제이다.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행인 게 어제부터는 근데 왜 허위 공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임상 실패도 아닌 것을 왜 이리 등급을 시켰을까란 의문이 생기면서 금융당국 그리고 언론을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금융당국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정도로 말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공식 입장문은 내놓은 것이 없죠. 어쨌든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LB가 좀 누명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일단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사태를 촉발한 허위 공시에 관한 논점인데요. 임상 결과는 공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공시 위반 등에 따른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 공시는 아니고, 게다가 사실 리보세라핌 임상은 자회사 엘레바가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위 공시라고 했는데, 임상 결과는 공시 대상도 아니고 또 하물며 자회사 엘레바가 수행한 거는 공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공시한 것도 없다. 공시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허위 공시가 되느냐. 그래서 허위 공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조작에 대한 건데요. 원래는 허위 공시 혐의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뭐냐라고 봤더니,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는 시세 조정, 내부자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그러니까 이걸 위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첫 번째 시세 조정 그리고 내부자 정보 이용은 주가 조작이고요. 사기적 부정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이 아닌 위계 행위. 수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럴싸한 계책, 거짓 계책을 위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위계 행위에 지금 현재 LB는 직면해 있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주가 조작 내지는 주가 조작과 비슷한 거냐라고 금감원이 문제를 삼은 거를 보니까, 애초 2019년 6.27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6월 진 회장은 현재까지 나온 수치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6.27 사태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근데 한 3달 지난 다음부터 에스모 있을 때부터입니다.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약 2만원서부터 약 20만원까지 약 10배에 가나게 급등을 했는데, 맨 처음엔 실패라고 했고, 그러고 보니까 에스모에서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삼각합병이 있었죠. 삼각합병이 있음으로써 리보세라핌의 모든 권리는 HLB가 갖고 오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 프리 NDA가 있었죠. 1년의 순서, 에스모, 삼각합병 그리고 프리 NDA까지 있는 상황, 이렇게 호재가 많은 상황.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무형자산이 곧장 상업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금융당국에서 판단을 했을 때 만약이라도 시세조정, 내부자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신라젠 같은 경우 문 대표를 보시면, 어찌되었건 문 대표는 고점에서 샀던 저점에서 샀던 어찌되었건 고점에서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이게 주체는 확실한데요. LB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판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HLB 경우는 반대 매매를 유인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문 대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익을 챙겼어요. 고점에서 팔아서. 근데 꼭 팔아서 이익을 본 게 아닌, 내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담대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고 금감원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담대 반대 매매가 안 나갔으니 이것도 이익의 일종이다라고 금감원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가 조작이 없으니까, 안 팔았으니까 위계 행위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법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려면 위계, 그러니까 거짓 계책이겠죠. 거짓 계책, 뭐 페이크나 아니면 샤킹 정도가 되겠는데, 위계가 성립이 되려면 실패를 숨기고 있다가 성공이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LB 같은 경우는 실패를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6.27 사태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 더 적극적으로 발표한 경우,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라 하면 최초에는 에스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 삼각합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프리 NDA가 있었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발표한 경우여서 위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문가도 얘기를 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제 증선이가, 절차를 보시면 증선이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고발을 해도
거래 정지 사항은 아니고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일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유죄를 입증하기 일단 힘들어 보이는데 뭐 최악의 경우 된다고 해도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그러니까 뭐 정지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는 법인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싸움은 아마 입증하기, 그러니까 금융감독기관에서 유죄를 입증하기는 약간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보시면 임상결과 조작 논란에 휩싸인 LB가 거래 정지는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임상결과로 실제로 조작했는지 밝혀진 게 없고요. 허위공시 요건에도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LB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이라도 뭐 검찰 얘기가 나와도 이제는 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다 얘기가 들었죠. 위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선이한테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증선이 내에서 무혐의 처리 전례는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검찰에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LB가 증선이 결과와 상관없이 거래 정지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 허위 공시 요건의 성립이 되지 않고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그러니까 위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확정돼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마무리가 되고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도 법리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입증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절차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공매도와의 연계. 어떻게 허위 공시 요건에 속하지도 않는 게 허위 공시 요건이 됐으며, 또 어떻게 조사 중인 내용이 언론에 흘러갔는지 의문을 갖다 보니까 결국 금융당국이랑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우픈 현실입니다. 책임 최고 기관 금융위 내부에서도요,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회의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이거는 금감원이 올리는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 그래서 금융위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감원 역시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법규상 개별 종목에 대해 언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유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담당 조사를 맡았던 금감원 관계자 역시 특정 종목 언급하는 것 자체가 법규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법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언론에 유출되었는지 궁금해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언론, 금융당국, 공매 세력, 새 당사자가 한통속이 되어서 꽁짝꽁짝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금융당국 관계자가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를, 나와서도 안 될 얘기를 언론에 흘려서 시총이 2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융당국은 공매도 세력을 비유하기 위한 기관인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번에는 LB가 좀 컸죠. LB를 희생양으로 삼은 건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을 만들었는데 앞장서서 시장을 교란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나라 지켜달라고 총칼을 사서 주었더니 국민들을 겨냥해서 쏜 것이랑 무엇이 틀린지, 그리고 회사는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서 곧장 입장 발표도 했는데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금융당국은 왜 어떤 입장도 발표를 하시지 않으시는 건지, 시장 교란하게 만들었고 시총이 2조나 날라갔고 개인 투자자들은 울상인데 왜 아무런 언급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이번 기회에 이 건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주들이 우리 재산을 지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금융감독기관의 불법 행위부터 파헤쳐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의심하는 공매도 세력을 정말 비유해 주려고 하는 건지 꼭 알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밑에 맨 처음 댓글란에 이렇게 오늘도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찍상투자 그러고 국민청원 주소입니다.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주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거 쭉 읽어보시고 요거 동의를 누르세요.
동의를 누르시고 요 중에 요걸로 하세요. 뭐 아무거나 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현재 청원 동의가 약 12,000명 정도, 이제 곧 13,000명 정도가 되시는데,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돼요. 정말로 진심으로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뭐 또 별사탕인가 뭐 이거 날려주는 거 있다면서요. 그거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주셔도 되고, 대신 이 청원은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피해 원인도 꼭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이거 공매도 의심되는 게 또 나타나요. 앞으로 계속, 글쎄요, LB에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앞으로 공매도가 꼭 나타납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꼭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산 우리가 지키도록 하죠. 이번 한 주 좀 많이 어수선했는데 정말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소식, 그리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